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은 한국지리 2-3단원 해안지형 문제 12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3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간단한 문제죠. 자, 가나 해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가는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 자, 나는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입니다. 자, 1번에 석호가 많이 분포하는 해안은 동해안이니까 자, 1번 틀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에서 가야 주로 볼 수 있는 건 석호와 해안 단구 두 개가 있다 했습니다. 자, 2번에 리아스 해안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 골짜기가 침수되어서 해안선이 복잡한 해안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하고 해안선이 복잡한 해안은 지금 가의 서해안이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조차가 크고 조류의 작용이 활발한 해안은 서해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조류의 작용이 활발한 서해안이 갯벌이 더 많이 발달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신생대 집안 융기에 영향을 크게 받은 곳은 동해안이기 때문에 4번 틀렸죠.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에 서해안보단 동해안이 더 많이 융기를 했습니다. 자, 5번에 해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서해안이 작고 동해안이 더 크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바다로 퇴적물을 공급하는데 동해안 쪽으로 유입하는 하천은 아무래도 하천의 길이가 짧죠. 그래서 퇴적물 크기가 큰 입자를 주로 공급하는 거고요.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은 하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입자들을 해안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동해안이 크고 서해안이 작은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사진과 글로 다 이 지형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는 갯벌, 자, B는 사빈, 자, C는 해안사구, 자, D는 해안절벽인 해시계입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A 갯벌은 현재보다 해수면이 낮았던 빙기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C는 자, 사구는 B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운반 퇴적되어서 형성되었다. 자, 사빈의 모래 중에 입자가 가는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사부에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래를 이동시키는 원인은 누구다? 바람. 그래서 바람에 의해 운반 퇴적되었다 하는 니은의 설명 맞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해시계는 수심이 얕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서 주로 형성된다고 했는데 해시계는 주로 돌출부에서 발달하는 거죠. 돌출부는 마니부보다 수심은 깊고요. 수심은 깊고 파랑 에너지는 강하게 집중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B는 사빈, A는 갯벌인데 사빈의 퇴적 물질은 모래고 자, 갯벌의 퇴적 물질은 점토죠. 자, 모래하고 점토 중엔 모래가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자, 리을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시된 자, A, B, C, D, E 지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A는 해안 절벽이니까 해식에. 자, B는 절벽 앞에 평탄면 파식대죠. 자, C는 혼자 서 있는 바위 기둥이잖아요. 자, 이런 바위 기둥을 우리는 C스텝. 그래서 A, B, C의 공통적인 형성 원인은 파랑의 침식작용입니다. 자, D는 사주가 되겠고, 자, E는 사주의 성장으로 호수가 된 석호. 자, 5개 다 찾았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 A는 침식에 의해 육지 쪽으로 후퇴된다. 자꾸 침식을 당하면 해식에는 육지 쪽으로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침식에 의해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자, 니은에 B는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죠. 자, 이 중에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은 자, 모래가 연안류 방향으로 이렇게 쌓여서 쌓이게 되는 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입니다. 자, 디귿에 C는 D보다 파랑 에너지 집중도가 높다. C는 침식지형, D는 퇴적지형이니까 침식지형 쪽이 파랑 에너지 집중도가 높아서 침식이 되는 거니까 자, 디귿은 맞는 거죠. 자, 리을에 E는 D의 성장으로 형성된 호수다. 자, 사주가 이렇게 마니부에 쌓이면서 호수가 된 거잖아.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 자,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오는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우리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자,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지금 모래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래 언덕을 우리는 두자로 사구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위치도 한번 봐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 표시된 여기 위치가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태안, 충남 태안.
그래서 태안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구가 있죠. 신도리 사구가 있다는 것. 자, 우리 강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하고 리을 요 두 군데가 표시되어 있는 데는 공통적으로 다 강릉입니다. 강릉. 자, 강릉 동해안에 나타나는 지형 중에 니은의 사주의 성장으로 만입구가 막혀 형성된 이 호수를 우리는 석호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여주는 석호가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석호 경포호수입니다. 경포. 자, 리을을 먼저 볼게요. 자, 집안의 용기에 의해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해안당구. 해안당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여지는 이 해안당구가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당구인 정동진 해안당구입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자,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평탄한 바위면은 우리는 뭐라 부른다? 파식대 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은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이제 채석강이라는 바위가 있는 파식대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밑에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구의 기능 선생님이 강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가 소나무 숲을 조성하여 방풍림, 방사림 역할을 한다. 세 번째가 지하수가 저장되어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의 석호의 물은 염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절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파식대 디귿은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자, 점차 면적은 넓어지겠죠. 해시계가 뒤로 가는 만큼 전면에 노출된 파식대의 면적은 자, 넓어지게 됩니다. 자, 디귿 맞는 설명. 자, 리을의 해안당구는 과거 바닷가에 퇴적되었던 자, 둥근 자갈을 볼 수 있다. 해안당구는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파식되거나 해안 퇴적지형이었던 곳이 융기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파도에 의해 깎여나간 동글동글한 자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림하고 글에 나와 있는 자, 지형들 기억부터 미음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니은을 먼저 보시면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된 이 니은 지형은 우리가 사빈이고요. 자, 그런데 이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그 배후에 퇴적된 지형이 요 기역이잖아요. 그러면 기역은 사구가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역이 사구 보다 바다에 가까이 있는 자, 니은이 사빈. 자, 디귿은 절벽 위에 평탄면이 보이니까 자, 디귿은 해안 당구고요. 자, 리을은 파랑의 침식으로 평탄해진 곳이 리을이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파식대. 자, 리을 파식대고요. 자, 미음은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이니까 해식해가 되겠죠. 해식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자료에서 설명하는 건 이 파식대가 융기한 지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디귿은 또 해안당구라는 걸 또 그래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찾았습니다. 자, 1번에 기억은 담수를 저장하는 물 저장고 역할을 한다. 사구의 기능 중에 지하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니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에 기억은 니은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사구, 사빈 중에 사빈이 큰 거죠. 사빈의 모래 중에 작은 입자만 바람을 타고 사구로 날아가기 때문에 사구의 모래가 사빈보단 작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디귿, 미음 둘 다 침식 지형이니까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발달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리을은 미음의 육지 쪽으로 후퇴하면서 점점 좁아진다. 자, 파식대는 해시계가 육지 쪽으로 후퇴하면 점점 넓어져야 맞는 거죠. 넓어진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기역과 리을의 침식을 막기 위해 모래 포집기가 설치된다. 자, 파식대에는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모래 포집기는 사빈이나 사구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위성사진으로 보여지는 지형 우리가 사구, 사빈, 사주, 석호, 해시계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D는 확연하게 보이네요. 자, 나는 석호다. 자, D는 확연하게 보이고 석호 앞에 E는 사주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A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게 보이니까 사빈. 사빈 뒤쪽에 모래 언덕인 B는 사구.
그러면 C는 돌출부에 만들어지는 해식 A. 자, 1번부터 봅니다. A는 C보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된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은 침식작용이 활발한 돌출부의 C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사빈하고 사구 중에 누가 크다? 사빈이 더 크죠. 사구의 모래가 바람 타고 이동한 물질이기 때문에 더 작다고 했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에 A와 E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고 했는데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유일한 지형은 갯벌입니다. 그러면 3번 틀렸고요. 그러면 A하고 E의 공통적인 형성 원인은 조류의 퇴적작용이 아니고 파랑과 자, 연안류의 퇴적작용이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B와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자, B와 D는 다 파랑의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D와 E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입부가 형성이 되고 이 만입부 앞에 사주가 형성되면서 만입부를 막아버리면 석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D와 E는 둘 다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다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비슷한 문제고요. 자, A 여기서 자, B는 모래사장으로 보이니 자, B는 사빈이고 자, A는 모래가 요렇게 쌓여 나오면서 육지하고 연결된 섬이죠. 이런 섬을 뭐라 부른다? 육계도라고 합니다. 자, C는 딱 갯벌로 우리가 딱 보이고요. 자, D는 누가 봐도 석고. 자, 석고 앞에 E는 사주. F는 그냥 섬으로 보입니다. 자, 1번을 볼게요. D 호수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이 아니고 이후에 형성되었다 해야 맞죠. 1번 틀렸고 2번에 B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사빈과 갯벌 중에 사빈은 모래고 갯벌은 진흙이니까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B가 C보다 더 크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염물질 정화 기능은 갯벌이 더 큰 거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A와 F는 육계도이다. 자, A는 육계도가 맞지만 F는 육지하고 모래사장이 이어진 게 없습니다. 사주가 이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A만 육계도예요. 자, 5번에 C와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C나 D나 둘 다 파랑의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석고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이 축소되는 걸 또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지형도에 나와 있는 네 지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곰발가락처럼 이렇게 해안에 표시되어 있다. 이러면 해안 절벽인 해식에. 자, 두 번째 B는 바다 위에 회색깔 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 지형은 갯벌. 자, C하고 D는 바다가 아닌 육지 위에 점이 찍혀 있는데요. 자, 차이가 C는 바다에 가까이에 있으니까 모래사장인 사빈이고요. 자, D는 사빈보다 더 육지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빈의 모래가 바람 타고 이동해서 만들어진 언덕 사구가 되는 거죠. 자, 기억을 봅니다. 자, A는 해식에는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다. 당연히 맞고. 자, 니은에 갯벌은 매일 주기적으로 바닷물에 잠긴다. 만조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에 C,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지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죠. 이 중에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은 B인 갯벌입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C하고 D 중에 사빈이 크고 자, 바람 타고 모래가 이동해오는 사구가 퇴적물 크기가 더 작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비슷한 문제고요. 자, 먼저 A부터 볼게요. 자, A는 지금 동해 바다 쪽인데 등고선 간격이 굉장히 좁게 한 5개, 6개 올라오다가 A 여기는 굉장히 등고선 간격이 넓은 평탄한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절벽 위의 평탄면이 해안 당구가 되겠죠. A는 해안 당구. 자, B는 절벽 앞에 요런 절벽 앞에 만들어진 바위 섬이기 때문에 C스택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C는 육지 아닌 바다 위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C는 갯벌. 자, D하고 E는 육지 위에 점이 찍혀 있지만 바다에 가까운 D는 사빈. 그 뒤쪽에 있는 E가 사구 이렇게 되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A는
과거 파식대가 융기한 지형이다. 해안단구는 과거 파식대가 융기해서 만들어진 계단상의 평탄면이죠. 자, 1번 맞는 설명. 자, 2번에 B는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육지에서 분리된 지형 맞는 거죠. 그래서 해시계가 만들어질 때 나머지 부분은 다 깎이고 시스템 B만 깎이지 않고 살아남은 거죠. 이런 침식을 우리는 차배 침식이라 불렀습니다. 자, 2번 맞는 설명. 자, 3번에 C는 조류에 의해 퇴적되는 지역, 갯벌의 형성 원인 조류의 퇴적 맞고요. 자, 4번에 D 사비는 파란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얘도 맞고요. 자, 5번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를 비교하는데 사빈하고 사구 중에 누가 크다? 사빈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5번이 틀렸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형도에 나와 있는 지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선택지를 보는데 A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섬이 황해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황해바다는 수심이 50m가 안 되기 때문에 빙하기 때 최종 빙기에 지금보다 해수면이 자 100m 낮았던 시절 이 A는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었겠죠.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에 자, C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 C가 갯벌이기 때문에 자 2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에 E는 파란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되었다. 자, E는 사빈이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 자, 4번에 E는 C보다 퇴적물 중 점토의 비율이 높다. E는 사빈이니까 모래가 주로 있고 C는 갯벌이니까 점토가 주로 있으니까 점토 비율은 C가 더 높아야 돼서 4번이 틀렸고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에 B와 D는 모두 사주에 의해 육지하고 연결된 육계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B는 오른쪽에 이렇게 모래가 퇴적된 모습이 보이고요. 자, D는 여기 아래쪽에 모래가 이렇게 퇴적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점점점점 찍어 놓은 게 육계사주고 그러니까 B와 D는 둘 다 육계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비슷한 문제고요. 자, 선택지를 하나씩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1번에 A는 사주에 의해 연결된 육계도이다. A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모래가 퇴적된 흔적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점점점 찍어 놓은 게 육계사주가 되고 A는 그러면 육계도가 되는 거죠. 자, 2번에 B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가 황해바다입니다. 자, 황해바다는 수심이 100m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 빙기에는 다 모든 섬이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었겠죠. 자, 2번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에 C는 C스택인데 자, 그러면 파랑에 의한 차별 침식의 결과 맞는 거고요. 자, D하고 E를 볼게요. 자, D는 사빈, E는 사구가 될 거고 자, 4번에 사빈은 파란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4번 맞고요. 자, 5번에 사구와 사빈 중에 누가 퇴적물이 더 크다 그랬지? 퇴적물 입자 크기는 사빈이 크고 사구가 작아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정답은 틀린 거 5번입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넓고 평탄한 지형면이 책상 또는 계단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형은 해안 단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지형도에서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절벽 표시가 좀 돼 있고 등고선 한 3개, 4개 정도 촘촘하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절벽 위의 평탄면이 해안 단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갑에 서해안보다 동해안에 잘 나타난다. 당연히 맞고요. 동해안이 융기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해안 단구는 이제 융기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을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 화석은 경상도 남해안 쪽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이기 때문에 자, 을은 틀렸고요. 자, 병에 둥근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퇴적층이 나타나요. 여기가 과거에 자, 파식대였던 곳이 과거 파식대가 융기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과거 파식대 시절에 파도에 의해 깎아나간 둥근 자갈과 모래가 해안 단구에 남아 있습니다. 자, 병 맞고요. 자, 정에 과거 파식대가 침강한 게 아니고 융기에서 만들어진 지형이죠. 자, 그럼 정답은 2번 갑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안 지형과 관련된 문제 12개 같이 푸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안녕.